정말 지옥의 통증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그 정체가 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아기 낳는 거 그런 고통. 뼈 자체가 동강이 난다 그럴까? 꼬챙이로 이렇게 막 키워 주시는 것 같이. 시력이나 청력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영구적으로 안면마비까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93만 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통증의 왕, 지옥의 통증이라는 별명을 가진 질환은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 대상포진 예방 주사만 맞았을 뿐인데도 거의 쓰러졌어요. 근데 걸렸다는 분들은 그냥 안 물어봐도 돼. 정말 거의 죽음까지 왔다 갔다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아프다고. 이매진 언니가 대상포진 걸렸을 때 막 너무 죽어 아파하더라고요. 이매진 씨가? 그래서 내가 그때 보고 예방 주사 꼭 맞아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맞았는데 그 주사가 이렇게 아플 줄이야. 아니 근데 접종을 하더라도 이게 또 대상포진 걸릴 수 있다 하더라고. 연고 같은 거 바르면 막 잘 낫지 않을까. 왜냐면 막 자국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다 나아도. 자, 지금 대상포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이 대상포진 자세히 알려주실 분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상포진 신경치료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려 35년간 대상포진 치료에 매진해 오신 대상포진 정말 전문가입니다. 이 자리에 직접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근데 이게 선생님 저는 이게 대상포진이라고 해서 이제 포진이 크게 생기는 건가 이런 게 싶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대상포진이 정확하게 좀 어떤 병이에요? 대상포진은 어렸을 적에 수두를 앓고 난 다음에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 뿌리에 잠복해 있다가 성인이 돼서 면역력이 저하됐을 적에 그 신경 뿌리에 염증을 일으켜갖고 피부 분절을 따라서 대상, 띠 모양으로 포진, 발진이 나는 질환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어렸을 때 수두가 안 걸린 사람은 안 생기나요? 네, 어렸을 적에 수두가 안 걸린 사람은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수두를 앓더라도 아주 발진도 많이 나오고 전신에 나오고 이래갖고 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가볍게 본인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성인의 98% 이상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대상포진 환자들 사진을 직접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어머. 우와, 저렇게 된다고요? 목이랑 세상에 옆구리, 어깨, 팔, 다리 할 것 없이. 그냥 부위에 다 생겨요. 너무 아프겠다. 신경 뿌리가 분포하는 피부 분절을 따라서 저렇게 이제 대상포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저 두 번째 보면은 오른쪽에 6번째 흉추신경이에요. 갈비뼈를 따라서 이렇게 피부 발진이 띠 모양으로 한쪽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대상포진이 통증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수포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건가요? 아니면 다른 뭐 속에서 올라오는 통증 때문에 아픈 건가요? 이 대상포진은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공격을 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상포진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옷을 못 입고 그냥 걸치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쓸려. 아프니까 엄청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또 더 아픈 분들은 대상포진이 나타난 그 피부 분절을 오려서 도려내달라고 할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 끔찍하구나. 네, 우리가 흔히 대상포진을 통증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통증을 10점이라고 했을 때 수술 후의 통증이 6점 정도고요. 이 출산의 고통이 7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상포진의 통증이 9점이에요. 와, 그만큼 최고점이네. 최고네. 사실 저도 대상포진에 예전에 한번 걸렸었는데 저는 등 뒤에 걸렸어요. 어땠어요? 포진이 나을 때까지는 아프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 나는 진짜 통증에 괜찮네. 왕인가 봐, 이 생각했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이기는 거예요. 왕. 근데 이 수포가 다 없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통증이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등에 생기다 보니까 누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딱 닿으면은 누가 이렇게 송곳으로 꽉 찌르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게 한 3달 갔거든요. 아이를 낳고도 울지 않았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자다가 하루는 너무 아파서 울었어요. 네, 그 정도로 진짜 대상포진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포진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모아봤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상포진에 대한 모든 것 첫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 대상포진 위험이 60% 더 높답니다.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 같아요. 네. 제가 맞춰드릴까요? 알러지 있는 사람인가? 예, 저는 이거 100% 정답입니다. 아, 뭔데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왜냐면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질병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근데 나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좀 마른 사람들. 마른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도 수술도 좀 잘 견디고 그러는데 마른 분들 보면 면역력도 취약할 것 같고 아무튼 좀 그래요. 허약 체질로 보여요. 저는 기저질환 있는 분들, 뭐 고지혈증, 당뇨, 뭐 고혈압 이렇게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사실 어떤 질환에도 다 취약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상포진도 위험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정답은 무엇일지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여자 사람 대상포진 위험 60% 더 높다. 여자 사람? 아니 여기도 또 여자가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은 여자. 그래서 이것도 약한 건가요, 여자가? 여자 맞고요. 또 여자 중에서도 지금 2분 계시잖아요. 특히 오영실 씨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년 여자? 네, 맞습니다. 이 여성들이 갱년기로 호르몬 변화를 겪으면서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불면증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극심해집니다. 이 대상포진은 결국 면역력과 관련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년 여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 병원에서 보더라도요. 남성들에 비해서 한 60% 정도 높고요. 그중에서도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이 더 잘 걸립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생길 수 있는 부위 몇 군데 이상이답니다. 요 네모, 요 뭐 들어갈까요? 팔다리보다는 몸통 쪽이 좀 더 많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등 쪽,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가슴 쪽. 제가 볼 때는 한 8군데? 8군데. 그렇죠. 자, 정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정답은 바로 30군데 이상입니다. 30군데나? 예. 우리 몸에는 경추신경이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천추가 5개, 꼬리뼈에 있는 그것만 하나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31군데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뇌신경이 12개가 있어요. 거기서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전신을 통해서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네, 그러면 머리 쪽이면 만약 여기에 대상포진이 걸리면 뇌인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어머, 어머, 진짜 얼굴에 났어, 이마에. 네. 야, 정말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얼굴을 저렇게 놓으면 그리고 또 후유증까지. 제가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치매인데 정말 대상포진은 예방이 우선이네요. 대상포진이 이제 뇌신경을 침범을 하게 되면은 안면신경을 침범하게 되면은 안면 마비가 와요. 뒤에 발진이 오면서. 눈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실명까지도 올 수가 있고 청신경을 침범하게 되면은 이명이라든지 청각소실. 어떡해. 눈 쪽으로도? 어머나. 또 드물게는 뇌척수염으로 인해서 사망까지도 올 수가 있는데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은 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상포진은 뭐 통증이 심하다, 굉장히 아프다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시는데 후유증은 또 잘 생각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공격한 척수신경이 우리 몸 어느 장기와 연결된 장기냐에 따라서 이 비뇨기계 이상이라든지 혈압, 심근경색 등 다양한 후유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상포진 이후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30%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걸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병원을 빨리 찾아서 신경뿌리 치료를 72시간 골든타임 이내에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항바이러스제하고 진통제까지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72시간 내에 조치를 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러면은 어떤 증상일 때 빨리 병원에 가야 될까요? 대상포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발병을 하면 바로 발진이 나는 게 아니고 두통이라든지 전신 근육통,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3일에서 열흘 사이에 발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발진이 물집으로 바뀌면서 통증, 가려움증이 있으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게 특징이에요. 발진이 저렇게 나면은 바로 이제 병원을 내원해서 신경뿌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궁금증. 대상포진 통증 땡땡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얼마 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까 김정현 선생님 말로는 석 달 동안 아팠대요. 석 달, 90일. 근데 대상포진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치료를 하면 그냥 금방 다 낫는 거 아닌가? 금방 낫는다. 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대상포진 통증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답니다. 아, 평생은 좀 심한데요? 아니, 어떻게 평생 동안 그럼 죽을 때까지 아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한 달 전후에서 완치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적절한 시기를 놓치거나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았을 적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가게 돼요. 대개는 오래 치료하다 보면 10년, 20년 안에 낫는 사람도 있지만은 평생 가는 사람도 평생 가게 됩니다. 그 평생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대상포진에 대해서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까?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50% 내지 90%가 예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감기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 그래서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걸릴 수 있죠. 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걸리더라도 가볍게 넘어가고 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가는 확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누구도 이 안전할 수 없는 질환, 대상포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무서움을 느끼는데 대상포진에 대비할 수 있게 좀 지켜라 하는 게 있으면 선생님 어떤 걸 좀 지켜야 될까요? 면역력하고 아주 관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면역력을 저하시키게 하기 위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단, 그다음에 과음, 또 흡연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 하나만 딱 짚으라면 진짜 중요한 거.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입니까? 암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증의 왕이라는 대상포진까지. 그래서 이 만성 피로를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로도 좀 해결하고 이 떨어지는 면역력을 좀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되는 식품. 바로 알부민입니다. 알부민. 기력이 떨어질 때 병원 가면 이렇게 왜 수액으로 이렇게 그냥 알부민 맞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죠? 알부민 맞고. 네네네. 네, 맞습니다. 알부민 하면 보통 이제 기력이 떨어졌을 때 병원에서 맞는 수액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알부민은 우리 피를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피를 뽑아서 가만히 놔두면 크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지는데요. 가라앉는 아래쪽은 혈구라 그러고 그 위에 이제 백혈구 혈소판 같은 것들이 좀 위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노란색 액체는 혈장이라 그래서 물과 100여 가지의 단백질이 섞여 있으면서 면역과 지혈 또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혈장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알부민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사실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알부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음식물로 영양소를 섭취하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곳까지 잘 배송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알부민은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뇌나 장기에서 만들어진 호르몬,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는 약물 등 다양한 물질들을 뇌, 눈, 폐 등 몸이 필요로 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택배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알부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가 온몸까지 제대로 배달되지가 못하니까 힘이 없어서 오늘의 주제인 만성 피로가 생기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또 이런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고도 그 약이 필요한 곳까지 배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피로하면 왜 광고에서 본 것 때문에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에 이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피로랑 알부민이랑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 필요하면 간이죠. 근데 이 간과 알부민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알부민이 생성되고 합성되는 장소가 바로 간입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알부민이 만들어지면요, 이 알부민이 간에 있는 독소를 중화시키고 또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간에 생긴 염증이나 악성 종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사진은 유럽 분자생물학에 실린 논문 속 사진인데요. 첫 번째는 정상 쥐의간입니다. 깨끗하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하얀색 결절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보이세요? 맞아요. 네네네. 도돌도돌도돌도돌. 간이 손상돼서 딱딱해진 쥐의 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상된 간에 알부민을 융합한 단백질을 2주간 투여를 했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오. 어머.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네. 회복이 되는구나. 맞습니다. 간 표면에 가득했던 결절이 감소하고 또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요, 우리 몸속 피로 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방간, 간경화처럼 간 문제가 생기면 이 작용이 잘 되지 않아서 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알부민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결국 몸속 피로 물질의 배출과 해독을 도와서요, 만성 피로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병원에 가서 맞는 그 수액 알부민은 우리가 흔히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식품 알부민이잖아요. 이게 두 가지 좀 약간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부민 수액은 혈액 내에 부족한 알부민을 보충하기 위한 치료 용도로 고농도로 제조된 약물입니다. 간경화, 간부전 환자나 저알부민 혈증, 또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식품 알부민은 알부민의 재료를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서 간에서 알부민이 충분히 생성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경구 알부민을 섭취하면 혈중 알부민 수치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우, 정말 알부민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 병원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나요? 네, 그 대량 출혈이 예상되는 수술을 할 때요, 우리가 피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알부민도 꼭 고려를 합니다. 수술 환자의 혈중 알부민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1%에 불과하지만 혈중 알부민 부족한 경우에 사망률이 29%까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24개월 동안 알부민을 투여했을 때 응급으로 입원할 위험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을 만큼 알부민은 의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여성분들이 완경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 부담을 고스란히 간이 짊어지게 되는데 아까 알부민은 간에서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이 무리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알부민의 합성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60대 중년 남녀의 알부민 수치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여성이 저알부민 혈증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어머, 중년 여성은 이렇게 알부민 합성 능력도 떨어진다고 하니 좀 몸속에서 자꾸 잃어버리는 것들을 좀 더 지키고 좀 더 만들어내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도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알부민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다가 60대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데요. 이건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에서 89세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혈중 알부민 수치가 낮은 사람은 정상인 대조군에 비해서 3년 내 조기 사망할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몸속 알부민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뭐 하도 추우니까 밖에 나가서 몸을 잔뜩 움츠고 덜덜덜 듣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또 누구한테 맞은 사람 같이 막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근육통도 막 이렇게 피곤하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알부민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 알부민은 혈관 안팎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혈관 속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알부민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 안의 삼투압이 떨어져서 혈관 속 수분이 조직으로 새나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부종입니다. 그래서 실제 손으로 누른 자국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부종이 심한 분들은 알부민 수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부종이 우리 몸의 장기들, 특히 뇌에서 일어날 경우는 뇌부종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뇌부종이면 뇌가 뭐 붓는다는 거예요? 뇌실질 안의 수분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버리면 이 뇌 조직의 용적이 증가하죠. 이걸 바로 뇌부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뇌부종이 발생하면 뇌압력, 뇌압이 증가하게 되겠고 뇌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뇌세포가 손상돼서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요. 심각할 경우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알부민 수치가 심각하게 떨어지면 저알부민 혈증이라는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실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관찰을 해본 결과 이 알부민 수치가 데시리터당 1g 떨어질 때마다 질병 발생 확률이 89%나 증가하고 이 사망률은 무려 137%나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암에 걸린 이후에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추운 데서 있고 똑같이 먹었는데 누구는 드러 누워 있고 누구는 막 병원 가야 되고 날씨 추울 때는 어디 모시기 가기도 무섭고 내가 어디 가자고 큰 소리도 못 치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뭐 독감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유행할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 독감 하면은 뭐 고열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건 폐렴이죠. 폐렴이죠. 맞아.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목이나 코를 넘어서 폐까지 침범하게 되면 폐렴이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사망 원인 1위가 폐렴일 맞아. 정도로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은 무서운 병이고요. 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독감에 걸려도 뭐 그냥 코감기, 목감기 증상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평소 면역력이 떨어지면 폐렴과 같이 후유증이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역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도 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하얀색 솜을 우리의 인체라고 가정하고요. 빨간색 종이 위에 있는 비커를 알부민이 부족한 몸, 그리고 파란색 종이 위에 있는 비커는 알부민이 충분한 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갈색의 액체를 세균과 바이러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인체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노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액체처럼 새까맣게 그냥 물들 것 같은데요? 다 새까매지는데. 네, 먼저 알부민이 부족한 몸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새카만 채로 올라오네요. 네, 솜이. 까매졌네. 네, 세균과 바이러스가 그대로 침투해서 거뭇거뭇하게 변한 모습이죠. 자, 그럼 알부민이 충분한 몸은 어떨까요? 뭐야? 이야. 뭐야? 네, 솜 색깔이 하얗게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어우, 신기하네. 똑같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같이 들어왔는데 한쪽은 완전히 물들고 또 한쪽은 저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네. 근데 알부민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이 알부민이요, 면역 물질을 세포에 배달해서요, 염증 물질을 방어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알부민은 그 자체로 항산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자, 이런 알부민이 부족하면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알부민 수치가 낮은 사람은 감염 위험이 약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부민은 면역뿐 아니라 이 뼈 건강, 근육량, 또 혈관 질환, 통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또 있는데요. 알부민이 부족해서 간에서 해독이 안 되면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 이 염증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여러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 알부민이 부족하면 혈관 내 지방 분해율이 떨어지게 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높아져서 이 고지혈증의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부민 섭취할 때 혹시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과다 섭취 시에는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이 체질이거나 임산부와 수유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